네, 반갑습니다. 예, 아까 소개받은 이용원입니다. 예, 오늘 이제 그 학부모 컨설턴트 양성교육 이제 7회차죠. 그러니까는 총 이제 8회 중에서 이제 7회차. 예, 오늘은 이제 그 어떤 것들을 이제 하려고 하냐면요. 뭐 첫째 시간, 둘째 시간 뭐 했을 때 뭐 일반적인 거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학생부 종합이나 교과, 논술 이런 쪽으로 좀 했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오늘은 자기소개서, 특히 이제 그 학생부 종합 전형을 쓰는 그 학생들에게 좀 많이 좀 필요한 자기소개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요게 끝나게 되면은 또 이어서 바로 이제 또 면접에 관련돼서.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지금 오늘 이제 하는 거는 그 학생부 종합 전형의 뭐 연장선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서 우선 그 자기소개서 먼저 좀 시작을 할게요. 예,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원래는 이제 어제나 뭐 그제 뭐 솔직히 좀 날씨가 참 좋았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갑자기 또 날이 흐리면서 좀 뭐 비가 좀 오기 시작하는데요. 이 날씨를 보면서 어떻게 보면 참 입시는 참 변화무쌍하다. 예, 그런 좀 생각이 조금 듭니다. 왜냐면 뭐 어떨 때는 참 밝은 것 같다가 어떨 때는 또 갑자기 또 뭐 우중충하고 뭐 비도 내리고, 예, 그만큼 좀 알 수 없는 게 그 입시라는 변화죠. 왜냐면 이제 그 교육이라는 게 그 백년지 대계인데 솔직히 이게 우리나라의 교육이 그렇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또 뭐 우리가 봤을 때 뭐 그 대학 같은 경우 뭐 3년 예고제다 4년 예고제라고 하는데 항상 또 그렇게 예고제를 했어도 매년 또 이게 또 바뀌니까 그만큼 이제 또 그 학생들을 두는 학부모님들, 그 다음에 또 뭐 컨설팅을 조금 하려고 하시는 학부모님들 사이에서도 보면 상당히 조금 어려움을 많이 좀 느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입시는 그만큼 좀 혼란스럽고 좀 힘들다, 그렇게 좀 보시면서 이제 자기소개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이제 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이제 필요한 게 그 학생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학생이 그 고등학교 1학년에 처음 입학해가지고 그 다음에 3년 동안 담긴 이제 그 객관적인 서류, 그러니까 뭐 학교에서나 그 또 특히 이제 뭐 선생님들 아니면 이제 또 과목별 선생님들의 어떤 그런 객관적인 서류들이 이제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학생부를 통해 가지고 언제 무엇을 얼마나 그런 사실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 거를 얼마나 좀 잘 이끌어내서 내가 그 자기소개서에다가 그 나의 이야기를 녹여낼 수 있느냐, 예, 그런 부분들도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학생부를 통하면 결국은 이제 우리 아이들이 그 학교를 생활을 하면서 그때의 어떤 그런 성장 내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교과나 비교과에 대한 활동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 학생부를 그 좀 중요시하게 좀 참고를 해서,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은 저번에도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그 생기부를 그 좀 뭔가 윤택하게 하려면 뭐 1학년 때, 뭐 2학년 때, 3학년 때 뭐 한 학기 뭐 한 학년, 예, 그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꾸준하게 이제 좀 관리를 해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학생부를 이제 좀 그 객관적인 지표를 잘 확인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그 자기소개서를 이제 쓰게 되는데요. 자기소개서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말 그대로 이제 자기를 이제 소개를 하는데 이게 뭐 말로 소개하는 게 아니라 글로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뭐 학생부 종합 같은 경우 이제 서류를 냈을 때 뭐 먼저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서류를 들고 가가지고 뭐 입학사정관이라든지 그 대학의 교수를 만나서 저 이런 학생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선은 그냥 내가 갖고 있던 어떤 객관적인 서류와 그 다음에 또 내가 이제 그 서류상에서 약간 좀 부족했던 부분을 글로 표현을 해가지고 먼저 이제 그 서류를 제출을 해서 그 글을 읽은 사람들이 이걸 봤을 때 이 학생이 좀 뭔가 그 학교 생활의 어떤 그 활동이 좀 힘들었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이만큼까지 끌어올렸다든지 뭔가 이제 좀 그 학생의 좀 상이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냥 소개라고 해놓고 말은 소개지만 그냥 뭐 했고에 대한 어떤 나열식으로만 끝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자기에 대한 어떤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누군가에게 나를 소개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거를 또 설득을 시키는 거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고 좀 부족한 부분들도 있지만 결국은 내가 요거를 좀 더 보완하거나 그러면은 충분히 내가 그 대학에 들어가서도 뭐 어떤 그
전공에 대한 공부라든지 그 외에 대한 어떤 다른 활동도 할 수 있으니까 꼭 나를 좀 뽑아달라. 이제 어떤 그런 설득을 시키는 글이 이제 자기소개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생기부에 담아 있지 않은 왜 어떻게 영향, 왜냐하면 이제 생기부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어떤 뭐 해왔던 뭐 기간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냥 뭐 간단한 어떤 서술적인 내용들만 있다 보니까 내가 그렇게 했는데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서 내가 영향을 받았고 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동기를 갖고 뭐 이런 학과를 지원을 했거나 아니면 이제 이런 전공을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이제 좀 써주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또 생활기록부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뭐 그 글자 수라는 게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학생의 모든 면밀한 그 활동들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을 다 담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자세하게 기록되지 않은 그 활동이나 과정, 그런 의미를 좀 부족했던 것들을 조금 더 보충 설명하는 게 그 자기소개서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또 문제는 전년도의 그 자기소개서 양식하고 올해 그 2022학년도, 예, 뭐 2022학년도는 다 알고 계시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입시는 무조건 1년을 앞서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내년에 우리가 대학 갈 때 이제 학생들이 이제 써야 되는 그 자기소개서가 그 문항수라든지 그 다음에 글자 수가 축소가 돼서 상당히 학생들이 조금 더 어려워질 거예요. 왜냐하면 뭐 글자 수가 많으면 많은 대로 글을 못 쓰는 학생들이 그 글자 수를 채우는데 힘들었을 거고, 근데 또 글자 수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그럼 이제 나에 대해서 뭔가 좀 확실한 걸 조금 알려줘야 되는데 또 막상 또 하려고 하니까 글자 수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뭐 쓰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그거를 또 어떻게 또 그 엑기스만 또 응축을 해가지고 쓰느냐. 예,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조금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제 뭐 한 2년 후 정도가 되면 이제 또 자기소개서를 완전 또 폐지를 한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 올해부터 뭐 고려대라든지 뭐 서강대 아니면 또 이제 뭐 부산대나 그리고 또 몇몇 교대 같은 경우도 아예 자소서를 미리 폐지한 대학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다시 한번 꼼꼼하게 좀 이제 참고를 해 주셔야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올해 이제 그 자소서의 변경 내용을 보면요. 작년 같은 경우는 1번이 뭐 고교 재학 기간 중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느낀 점을 뭐 1000자 이내로 기술해라. 그리고 2번이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뭐 의미를 두고 활동했던 교내 활동 뭐 이거를 통해서 배우고 느낀 점을 써라. 예, 요게 어떻게 보면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로 뭉쳐졌죠.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근데 이제 항상 그것도 이것도 잘 그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이라고 했으니까 그 우리 학생이 그 고등학교 1학년에 입학해가지고 지금 이제 만약에 고3이라면 고3까지, 예, 그 재학 기간 중에 그 자신의 진로와 그 관련된 그 노력하였는지에 대한 본인의 그래서 또 의미 있는 학습 경험과 교내 활동. 그러니까 결국은 1번에 있는 어떤 그 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 그 다음에 2번에 있는 그 교내 활동, 요거를 두 개를 다 응축시켜 가지고 1500자 이내로 쓰라고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1500자인데 글자 수가 풀로 1500자가 아니라 예, 띄어쓰기까지 포함해서 1500자가 되기 때문에 글자 수는 그만큼 더 많이 좀 줄어들게 되죠. 예, 그러다 보니까는 학생들이 1번, 2번 항목이 전년도 같은 경우는 1000자, 1500자, 한 2500자 정도에 그래도 조금 약간 좀 여유 있게 본인을 좀 소개하거나 아니면 또 본인이 활동했던 것들을 좀 다양하게 좀 한번 좀 써볼 수가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 내용들, 그러니까 2500자 되는 내용을 1500자로 해서 예, 두 개를 뭉치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또 학생들이 그 자기소개서를 쓰는데 상당히 좀 애를 많이 먹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그 전년도 같은 경우에 3번 뭐 학교 생활 중에서 뭐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등을 실천한 사례를 들고 이제 그 과정을 통해서 배우고 느낀 점을 뭐 기술해 달라 했던 거를 그 그냥 뭉뚱그려서 타인과 공동체를 위한 노력과 경험을 이를 통해서 배운 점을 기술해 주기 바란다.
근데 이것도 1000자에서 800자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그 학생들이 그 글자 수에 대한 압박이 많이 이제 좀 들어올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또 작년 같은 경우도 1번, 2번, 3번은 그 대개역 공통 양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대학교육평가협의회에서 무조건 어느 대학이든 1번, 2번, 3번은 이렇게 써라. 다만 니네들이 이제 그 학생들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다라고 하면 그 대학 자체 내에서 자율문항을 만들어 가지고 좀 쓰게 해라. 근데 이제 그것도 거의 이제 그 학교마다 좀 차이가 있어 가지고 전년도 같은 경우 뭐 1000자나 어떤 학교들 같은 경우는 1500자를 쓰는 경우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도 그 자율문항이 이제 그 대학이 필요시에 그 어떤 그 학생들에게 원하게 되어 있는데, 보면은 그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1500자나 1000자가 아니라 또 이게 또 800자예요. 근데 또 이제 이따가 또 보시게 되면은 그 또 특히 이제 자율문항 같은 경우는 무조건 다 모든 대학들이 자기소개서를 쓰는 대학이라고 해서 다 무조건 자율문항을 제시를 하는 거는 아니고요. 어떤 대학들 같은 경우는 그냥 1번, 2번만. 근데 또 어떤 대학들 같은 경우는 자율문항까지 있는 대학들이 있으니까 그 대학의 그 요강에 들어가서 그 대학이 원하고 있는 그 자기소개서의 문항이 1번, 2번 두 개 항목이냐, 아니면 1번, 2번, 그 다음에 그 자율문항까지 같이 있는 거냐, 요거를 좀 꼼꼼하게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좀 목소리가 좀 울리지는 않으시죠? 네, 괜찮습니까? 네. 자, 그러면 그 자소서를 이제 및 제출하는 대학들이 있는데요. 예. 그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뭐 가톨릭 간동대학. 근데 가톨릭 간동대학이라고 해서 무조건 또 다 이제 그 제출을 하는 게 아니라 뭐 예외되는 이제 학과나 학부 전형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좀 한번 좀 참고를 해 보시고요. 뭐 강릉 원주대라든지 뭐 좀 간단하게 보면은 뭐 강원대나 그다음에 뭐 경인교대, 뭐 고려대, 공주교대, 뭐 광주교대, 그다음에 뭐 당국대, 뭐 대전대, 뭐 동국대 경주, 그다음에 뭐 부산교대, 부산대, 그다음에 뭐 서강대, 서울교대, 뭐 중중해서 많은 학교들이 올해 같은 경우 그 자기소개서를 그 학종인데도 불구하고 서류 평가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소개서를 그 제출을 받지 않는 대학들이 있으니까 이런 대학들도 꼼꼼히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무조건 그 뭐 학생부 종합을 쓴다 그래서 모든 대학들이 다 자기소개서를 그 제출을 받아야 되는 거는 아니다. 이제 우선은 좀 그거를 좀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또 자기소개서를 이제 또 제출하는 대학들이 있는데,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1번, 2번 그 항목만 받는 대학들도 있고요. 1번, 2번 거기에다가 그 자기네 대학들이 어떤 그런 자율 항목까지, 자율문항까지 넣어서 이제 넣는 대학들이 있으니까 그것들도 잘 꼼꼼히 좀 챙겨 주셔야 되는데, 우선은 이제 그 1번, 2번 공통문항만 작성하는 대학들을 보면 뭐 가천대라든지,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가천의학학 같은 경우는 1번, 2번 뿐만 아니라 3번까지 제출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가톨릭대학, 그 다음에 뭐 덕성여대, 동덕여대, 뭐 서울과기대, 숙명여대, 이화여대, 이런 대학들 같은 경우는 1번, 2번만 이제 그 제출을 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보시면은 3번 자율 항목 중에서 특히 우리나라에서 그 유일하게 그 책을 그 3번 항목에다가 이제 하는 대학들이 있죠. 그 중에서 유일하게 서울대학이 그 3번 자율 항목이 그 책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것도 이제 하나씩 좀 꼼꼼하게 이따가 또 살펴볼 건데, 여기서 보면은 뭐 직업 동기와 학업 진로에 관련된 거는 뭐 가톨릭 간동대학이라든지 강원대, 성신여대, 뭐 숭실대, 뭐 인천대 이런 대학들이 있고, 뭐 지원 동기와 노력에 대한 거는 뭐 경희대나 동국대, 성균관대, 그 다음에 또 지원 동기와 진로 탐색은 국민대와 아주대, 그 다음에 지원 동기와 진로 희망 같은 경우는 한국항공대. 그러니까 이제 그 3번 자율 항목에서 그 물어보는 그 키워드가 약간 조금씩 이제 그 대학마다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거를 좀 확인하신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 대학에서 요구하는 거에 맞춰서 그
그 자기소개서를 이제 그 기재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중앙대 같은 경우는 그 학생부에 기재된 우수성을 좀 써달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대학들도 있으니까, 예, 그런 것들을 조금 잘 염두에 둬서, 그래서 항상 모든 것들은 이제 우리가 뭐 입시를 이제 하는 이제 뭐 컨설턴트나 아니면 이제 또 그 입시를 해가지고 대학을 가는 학생이나 학부모님들도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그 대학의 그 요강, 예,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요강을 꼼꼼하게 하나씩 읽다 보면 분명히 그 우리 아이가 어떤 거를 해야 될지, 그 다음에 우리 아이가 진짜 이 대학에 가장 적합한지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 어떤 좋은 그 참고 자료이기 때문에, 예, 요강 꼭 좀 확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대학을 이제 진학할 때 그 어떤 그 자기소개서를 써야 되느냐. 그래서 아까 좀 그 첫머리에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자기소개서를 쓰기 전에 먼저 내가 그동안 이제 그 학교 생활을 하면서 해왔던 활동들에 대한 그 생활 기록부를 좀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거기에 모든 것들이 다 저에 대한 정보들이 그 적혀져 있기 때문에 그 꼼꼼하게 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그 자소서에 쓸 기록들을 빠뜨리지 않고 생기부를 뭐 여러 번 읽어보고, 왜냐하면 그 솔직히 생기부를 이제 그 뭐 매년 작성을 하잖아요. 뭐 1학년 때도 작성을 하고 뭐 2학년 때도 작성을 하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생기부를 본 거는 아마 그 3학년이나 돼서, 그리고 또 우리가 뭐 학생부 종합이라든지 어떤 수시를 지원할 때 그때쯤 돼야 뭐 부랴부랴 뭐 그 학생들 그 생활기록부를 학교에서 띄거나 아니면 뭐 날스를 통해 가지고 뭐 출력을 해서 보거나, 예,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은 내가 뭐 1학년 때 뭘 했는지 2학년 때 뭘 했는지 그런 부분들도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꼼꼼하게 좀 여러 번 읽어보고, 예,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그 어떨 때는 쫙 그런 내용들을 읽다가 보면 내가 좀 기억은 좀 가물가물하지만 뭐 내가 1학년 때가 됐던 2학년 때가 됐던 어떤 그 뭐 수상 경력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활동이라든지 분명히 그런 게 있었는데 왜 생기부에는 빠졌을까? 네, 그런 느낌을 받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가 된다 그래도 솔직히 수정이나, 예, 변경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높아심의 말씀을 드리지만, 만약에 지금 이제 학생들이 뭐 고1이다 그러면 좀 고1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제발 좀 중요한 게 뭐냐면, 뭐 남학생도 마찬가지고 여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좀 뭔가 좀 메모하는 습관을 좀 길렀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는 뭐 몇 월 며칠 날 뭐 반장 선거를 했다든지 아니면 어떤 뭐 봉사를 뭘 어떻게 했다든지 동아리를 어떤 걸 했다든지 이제 뭐 그런 내용들을 조금 뭐 디테일하게 하진 않더라도 좀 어느 정도는 조금 적어 놓으면 나중에 그 특히 이제 뭐 매 학기마다 그 어떤 그런 자기소개서를, 그러니까 생활기록부를 이제 관리할 때 많이 이제 조금 그 도움이 되니까. 왜냐하면 뭐 우리가 알겠지만은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활동을 하다 보니까 뭐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고 그랬을 때 내가 뭘 했다라고 했지만은 기록이 없으면 다 까먹어요. 그럼 그냥 모르고 그냥 넘어가고 어느 순간에 야, 너 뭐 옛날에 그거 했잖아. 맞아. 자꾸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니까 항상 꼼꼼하게 좀 기록을 해두는 게 나중에 이제 좀 생활기록부를 잘 윤택하게 쓸 수 있는데 좋은 이제 그 지름길이 되니까 그것들도 좀 그렇게 하시고요. 그래서 먼저 좀 보셔야 될 게 뭐냐면 그 여기 나와 있는 그 수상 경력 있죠. 예, 특히 이제 그 수상 경력도 뭐 1학년 1, 2학기, 2학년 1, 2학기, 뭐 3학년 1학기 총 이제 그 재학생들 같은 경우는 5개 학기에 대한 수상 경력이 있는데, 또 수상 경력도 마찬가지로 이제 좀 뭐 내용들이 다 다르죠. 어떤 거는 뭐 종합적인 것들도 있고 표창장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거는 또 뭐 교과상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잘 챙겨서, 예, 좀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종합 같은 경우라고 하면은 이제 특히 이제 생활기록부에서는 이제 하나씩만 올려놓는다라고 했지만 대신 이제 그 자소서를 쓸 때는 내가 이제 그 꾸준하게 열심히 노력했던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써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창체 활동,
그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체 활동은 그 우리가 그 고등학교 3학년 동안 그 해왔던 활동들을 기록하는 거라서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창체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그 자율 활동에서의 그 어떤 나의 어떤 리더십에 대한 내용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에 어떤 뭐 전공 적성이라든지 뭐 학업 역량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많이 이제 좀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진로 활동을 통해서 내가 뭐 1학년, 2학년, 3학년 얼마나 꾸준하게 그런 진로 활동을 해왔느냐, 이제 그런 내용들도 있으니까 요 부분들도 꼼꼼하게 조금 챙겨서 그 우리가 자소서를 쓸 때 좀 기록을 해 두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그리고 봉사활동. 왜냐면 이제 봉사활동 같은 경우도 내가 얼마만큼 이제 뭐 개인적인 것들도 있고 뭐 외적인 것들도 있고, 이걸 통해서 어떤 뭐 내가 배려라든지 나눔이라든지 뭐 협력 뭐 이제 그런 것들을 해왔던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좀 꼼꼼하게 한번 좀 봉사활동에 대한 그 기록 내용들도 한번 좀 챙겨 보시고요. 그 다음에 교과학습 발달 사항에서 내가 그 부족했던 과목이 있었는데 이 부족했던 과목을 얼마만큼 더 노력을 해서 뭐 성적을 올렸는지 그런 내용들도 좀 써주시는 것도 괜찮고요. 특히 이제 그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에서 보면 그 내용들이 좀 다양하게들 많이 써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에서 내가 좀 더 관심을 가졌던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내가 이만큼까지 노력을 했고 어떻든 이제 또 내가 또 그 이상의 그런 어떤 뭐 자기주도 학습을 뛰어넘어서 지적 호기심을 갖고 해왔던 내용들도 많이 있을 텐데, 요게 좀 생기부에 제대로 이제 조금 그 담겨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내용들을 하나 좀 끄집어서, 그래서 내가 그 이상에 대한 이런 활동들도 했다라는 것들을 조금 그 자소서에 그 기록해 주는 것도 상당히 좀 좋은 자소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독서는 당연히 이제 뭐 내가 어떤 것들을 하기 위해서 도움을 받았던 그런 독서들 내용이고요. 근데 특히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책에 관련된 것들은 솔직히 이제 서울대가 그 3번 자율문항에서 물어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한번 좀 챙겨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요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뭐 선생님의 뭐 추천서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과연 내가 얼마만큼 이제 학교 생활을 잘했느냐, 이런 것들도 한번 좀 꼼꼼히 챙겨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 자주 읽고 그 다음에 또 필요한 부분들은 좀 밑줄들 그어가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키워드를 갖고 내 그동안의 활동적인 내용들이라든지 그걸 통해서 어떤 그런 성장했던 내용들을 이제 하나씩 그 자기소개서에다가 녹여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자기소개서의 포인트는 뭐냐면 무엇을 배우고 느꼈냐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면은 이제 그 학교의 어떤 생기부라든지 또 우리 학생들이 이제 뭐 자기소개서는 이제 그런 걸 쓰라 그러면 글자 수는 한정돼 있지. 그 다음에 또 그런 좀 조그만 글자 수에 나를 뭔가 좀 돋보이려고 하면 많은 학생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그래, 나는 나를 돋보게 하려면 뭐 반장도 했고 그 다음에 어떤 뭐 동아리 활동도 열심히, 거기서도 이제 뭐 기장도 했고 부장도 했고 그 다음에 어떤 뭐 동아리 활동도 열심히 했고 공부도 열심히 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뭐 나름대로 이제 뭐 또 봉사도 꾸준하게 했고 뭐 했고 자꾸 이제 나열식으로만 쓰려고 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나열식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내가 이제 했던 활동이잖아요. 그 활동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 우리 학생들의 생활기록부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나와 있는 활동을 통해서 뭘 배우고 얼마만큼 느꼈고, 그래서 내가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그 성장이 될 수 있다, 그런 거에 대한 그런 좀 느낀 점을 써줘야 아무래도 이제 그거를 읽는 사람이 좀 평가자로서 좀 좋은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우선은 글로 썼지만 이걸 통해서 이 학생이 이만큼 열심히 했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기대가 되겠구나 라는 이제 학생의 상도 그려지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로 조금 이제 좀 그 포인트를 잡고 써주는 게 제일 좋죠. 그래서 이제 그 각 항목을 꼼꼼하게 이제 읽어보고 문항당 원하는 질문에 대한 그 본인의 활동이나 특성을 잘 고려해서 작성을 해주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그 이거를 했을 때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까? 그랬을 때는 그냥 뭐 계기나 그러니까 뭐 역할, 과정,
결과,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어떤 그런 느낀 점, 이런 것들을 좀 잘 정리해 두는 게 제일 좋은데요. 요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시츄에이션, 어떤 상황에서 내가 이제 왜 이제 이런 것을 활동하게 됐는지, 아니면 내가 왜 이렇게 이거를 하게 된 동기가 뭔지, 이런 것들을 그 약간 좀 그 상황을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것들을 조금 먼저 좀 정리를 해 두시는 게 좋고요. 그랬을 때 거기서 이제 내가 맡았던 뭐 역할이라든지 과제라든지 그거를 어떻게 내가 조금 잘 정리를 했느냐. 왜냐면 또 이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약간 조금 또 부족한 부분들이라든지 또 풍족한 부분들도 충분히 다들 많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역할을 좀 어느 정도 조금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상황에서 그 과제를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활동을 했느냐. 그러니까 어떤 뭐 실험을 했어요. 근데 뭐 실험을 했다 그래서 모든 게 뭐 처음부터 다 완성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어쩌다 보면은 내가 했던 실험치랑 그 다음에 우선 나왔던 예전에 그 결과치랑 비교를 했더니 결과가 너무 다르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뭐가 문제인지 이제 그런 것들을 또 다시 좀 파악을 해가지고 이제 또 다시 이제 그거를 또 그 맞춰서 여러 번 이제 뭐 반복을 해서 뭐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런 활동들을 또 정리를 좀 우선 좀 해놓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뭐 과업을 이제 완수를 했다든지 뭐 어떤 뭐 프로젝트를 성공을 했다든지 그랬을 때 어떤 그런 느낀 점에 대한 결과나 그래서 내가 앞으로 이런 걸 통해서 뭐 어떤 쪽으로 좀 더 나아가고 싶다라든지 그런 이제 본인의 의지를 이제 좀 써주는 게 제일 좋죠.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그 3번 문항, 그 3번 문항 같은 경우는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학마다 다 다르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지원하는 대학의 그 3번 문항은 잘 파악을 하셔요. 그러니까 그 자기네들의 어떤 그런 자율 문항, 그것들은 좀 잘 파악을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좀 한번 좀 분류를 해보면 서울대학 같은 경우는 그 뭐 고교 재학 기간 중 읽었던 책 중에서 가장 그 영향을 준 책 2권을 선정하고 그 이유를 기술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자세하게 이제 또 어떤 얘기냐면은 선정 이유는 단순하게 읽었던 책에 대한 내용을 요약이나 감상을 했던 것들을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책을 어떻게 알게 됐고, 그 다음에 그 이 책에 대해서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줘서 내가 이런 쪽으로 더 이제 그 전공이라든지 진로에 대한 관심을 더 갖게 됐는지 이제 그런 내용들을 조금 써달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랬을 때 아까도 이제 조금 그 여러 가지를 이제 분류했을 때 뭐 지원 동기냐, 준비 과정이냐, 학업 계획이냐, 진로 계획이냐, 기타로 봤을 때 서울은 기타인 책에 많은 비중이 되어 있다는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연세대학 같은 경우는 모집 단위에 지원하게 된 동기와 이를 준비하기 위한 노력 과정. 그래서 이제 연세대학에서는 주로 이제 많이 묻는 게 지원 동기와 준비 과정을 이제 많이 묻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균관대도 마찬가지로 모집 단위와 지원하게 된 동기와 그거에 관련된 본인의 노력. 이제 그래서 이제 지원 동기와 준비 과정이 많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뭐 1번, 2번만 하고 3번은 제출이 안 되죠. 그 다음에 그 아까도 좀 특이한 거는 또 중앙대학 같은 경우는요, 추가적으로 학생부 기재 내용 중에서 지원자의 우수성을 보여줄 수 있는 사례에 대해서 기술을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대는 약간 좀 기타 항목으로 봤을 때 책이지만은 중앙대 같은 경우는 지원자의 우수성.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뭐 지원 동기나 준비 과정 뭐 이런 부분들은 아마 학업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마 그 1번, 2번에서 충분히 파악이 됐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그래서 3번에서는 그렇다 그러면 본인의 우수성에 대해서 한번 좀 자세하게 한번 써봐라.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좀 보고 싶은 게 이제 중앙대학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경희대 같은 경우도 뭐 다른 대학과 똑같이 그냥 단순하게 지원 동기와 준비 과정. 그리고 이제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는 지원 동기와 진로 계획에 대해서. 그리고 또 보면은 여기서는 또 그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는 뭐 학부나 학과 그 인재상을 고려하여 작성을 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그 어떤 그 뭐 기계공학부라든지 아니면 뭐 화학과라든지 뭐 국어국문학과라든지 뭐 아니면 뭐 인문계열이든지 이제 그런 것 쪽으로 했을 때 거기서 이제 그 요구하는 그 인재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서울시립대학의 홈페이지에 그 특히 들어가서 요강을 살펴보시면요, 그 서울시립대도
자기네 대학에서 요구하는 학과나 학부에 대한 그 인재상이라든지 그 인재상을 가진 학생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그 뭔가를 좀 겸비한 학생이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써 있으니까 그거를 좀 자세하게 좀 한번 읽어보시고 그 서울시립대는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건대도 3번은 없고요. 그 동국대학 같은 경우도 주로 이제 준비과정과 기타 과정.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노력과정은 과목 선택 등을 통한 학업이지, 그 다음에 진로 준비 구체화 과정, 진로 고민의 흔적 등을 이제 의미한다라고 이제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홍대도 마찬가지로 지원 동기와 준비 과정이고, 국민대도 지원 동기와 준비 과정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숭실대는 좀 다른 것보다는 조금 더 자세하게 뭐 지원 동기와 또 학업 계획과 진로 계획. 그러니까 좀 여기 이 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제 대학들을 보면은 아까는 이제 주로 이제 뭐 지원 동기와 준비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기타 책이라든지 우수성을 물어보는 대학이 많았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보시고 있는 대학들을 보면 성신여대도 지원 동기와 학업 계획, 진로 계획. 그다음에 한국항공대학도 지원 동기, 학업 계획, 진로 계획. 그다음에 아주대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은 좀 차이가 있어서 뭐 지원 전공을 선택한 이유와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뭐 고등학교 재학 중 도전한 경험, 예, 이런 것들이 조금 차이는 있고요. 강원대학도 지원 동기와 학업 계획, 진로 계획에 주로 이제 그 3번 항목에서 많이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가천대학 같은 경우는 뭐 1번, 2번만 받는 그 전형이 있고, 그 다음에 1번, 2번, 3번을 받는 전형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전형 같은 경우는 그냥 1번, 2번만 받고요. 그 다음에 가천 의학학, 뭐 의예라든지 한의예라든지 약학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지원 동기와 지원 분야의 진로 계획을 위해 고교 기간 중 어떤 노력과 준비를 해왔냐, 이런 내용들을 써서, 그러니까 즉 가천 의학학 쪽은 3번에서 지원 동기와 준비 과정을 주로 많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천대는 지원 동기와 학업 계획, 진로 계획. 그 다음에 한국산업기술대학 같은 경우도 지원 동기와 진로 계획. 아무래도 이제 좀 산업대학이다 보니까 특히 그 뭐 좀 사담으로 말씀을 드리면 다른 대학들 같은 경우는 다 교육부 소속이지만 그 한국산업기술대학은요 그 산자부 소속입니다. 그러니까 4년제 대학은 대학이지만, 그리고 또 예전에는 그 산업대학으로 분류가 됐다가 지금은 완벽한 이제 그 일반 대학으로 이제 승격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그 대학마다의 좀 특성, 그런 것들도 조금 알아두시는 게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삼육대학 같은 경우는 그냥 학업 계획과 진로 계획. 그 다음에 을지대는 지원 동기와 진로 계획이고, 한세대도 학업 계획과 진로 계획에 이제 그 초점을 맞춰서 3번을 좀 제출하라고 요강이라든지 이제 그런 데를 보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자소서를 쓸 때 그냥 막 무작정 쓰는 게 아니라요, 그 대학에서 요구하는 그 항목에 나와 있는 어떤 키워드가 뭔지 그거를 조금 유념해둬서 그거에 맞춰서 쓰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또 자소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당연히 뭐 학과에 대한 열정이겠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있어서 내가 어떤 쪽으로 이제 하겠다라는 그런 열정을 갖고, 그래서 이제 모든 문항에서 최대한 그 학과와 연결을 시켜주면 좋은데, 그렇다고 또 너무 무조건 내가 이쪽으로 가려고 어거지로 꾸미는 것도 좋은 거는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냥 모든 것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게끔 이제 해두는 게 제일 좋은 이제 그 자기소개서가 된다. 그리고 또 자기소개서는 좀 스토리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나만의 어떤 그런 그 스토리가 담겨져 있어야죠. 왜냐면 내가 이제 해왔던 과정이라든지 힘든 과정들, 그다음 그런 에피소드들이 있어줘야 그 사람들이 어떤 그런 글을 읽었을 때, 이런 그 힘든 과정,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좀 즐겁게 했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할 수가 있는 거지, 너무 또 딱딱하게 그냥 그런 뭐뭐 했던 활동들만 그냥 나열하는 거는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요 부분이 또 중요한 부분인데요. 어떤 거냐면 이제 학생들이 이제 아까 그 보면은 뭐 1번 항목이 뭐 1500자였잖아요. 그리고 또 2번 항목이 800자였고, 그 다음에 또 3번 항목이
대학마다 좀 있지만은 800자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1번 1500자, 2번 800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를 그만큼 내가 그 1500자 내에 모든 걸 맞춰 놓으려고 하니까 자꾸 먼저 그 글자 수에 대한 거를 너무 많이 신경을 써요. 그 무조건 딱 1500자에 무조건 맞춰서 이제 글을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처음에 쓰는 글 중에서 어떻게 뭐 진짜 내가 아무리 내 활동을 했다고 해서 뭐 1500자에 딱 맞춰서 그거를 쓸 수 있는 학생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거의 뭐 없다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글자 수에 신경을 쓰지 말고요. 우선 뭐 내가 내가 그 학교 생활 중에서 이것만큼은 내가 진짜 좀 좋았고, 그 다음에 이것만큼은 좀 힘들었지만 내가 좀 최선을 다해서 완결시키려고 했고, 그러니까 본인이 우선은 먼저 쓰고 싶은 이야기는 한번 좀 다 써보세요. 그게 뭐 1500자가 되던 2000자가 되던 뭐 글자 수가 조금 더 늘어나던 상관이 없습니다. 예, 우선은 먼저 쓰고 싶은 말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갖고 하나씩, 왜냐면 쓰고 싶은 말을 쓴다라는 거 하는 거는 이게 뭐 딱 그 내가 그 했던 활동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느낀 점이라든지 뭐 과정이라든지 그게 다 나오는 게 아니고요. 처음에 쓰다 보면은 군더더기 말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것들도 은근히 많아요. 그리고 또 학생들이 그 특히 이제 그 자기소개서를 쓸 때 보면 아무래도 그렇잖아요. 모든 게 내가 그 고등학교 때 어떤 그런 그 부푼 꿈을 꾸고 이제 입학을 해서 열심히 한다라고 했는데, 솔직히 그게 그 뭐 100% 다 채워지지를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이제 자기소개서를 쓰는 거 학생들을 이제 초안을 보면 거의 반성문입니다. 그냥 처음부터 나 열심히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뭐 이래서 못했고 저래서 못했고 뭐 너무 못했다, 이제 뭐 그런 식으로 반성문을 쓰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결코 좋은 이제 그 자기소개서가 될 수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글자 수도 가뜩이나 많이 줄은 상황에서 거기다가 또 반성문까지 쓴다. 예, 그런 거는 결코 바람직한 자소서가 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우선은 먼저 쓰고 싶은 얘기는 좀 나의 어떤 그런 활동이라든지 그런 에피소드라든지 내용에 대해서 그냥 쓰고 싶은 만큼은 계속 쭉 쓰세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조금씩 이제 그 줄여가면 됩니다. 근데 솔직히 글자 수가 많은 거는 솔직히 좀 줄이면 오히려 되는데, 근데 막상 쓰라 그러면 내가 고등학교 3학년까지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막상 쓰라 그랬는데 막상 뭐 1500자 쓰라 그랬더니만 뭐 이거는 뭐 2000자 3000자가 아니라 이건 뭐 1000자도 안 되는 거 써놓고 더 이상 뭐 해왔던 활동이 없다든지 쓸 게 없어요, 이제 그런 학생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완전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냥 글자 수는 줄이기는 조금 그렇다고 뭐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늘리는 거는 더 어려우니까 그냥 하고 싶은 얘기를 무조건 다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자꾸 글자 수를 의식을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쓸 때 글자 수를 의식하지 마시라, 이제 그 얘기를 해주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본이 그 완성본으로 되는 거는 절대로 없습니다. 거의 뭐 0%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한번 그냥 습작 형태로 이제 쭉 써보는 거고, 예. 그러다 보면은 이제 솔직히 매번 갈아엎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이제 갈아엎는 것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내가 해왔던 것들을 그냥 솔직히 뭐 말로 한다 그러면야 그냥 쭉 계속 말로 할 수는 있지만 그거를 딱 글로 정형화 시켜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그리고 또 그 글자 수에 맞춰서 하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많이 힘들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보면은 그 자기소개서라는 게 참 희한한 게, 뭐 열심히 쓰고, 그 다음에 뭐 선생님한테 아니면 뭐 부모님들한테 뭐 아니면 또 다른 뭐 선배나 뭐 이제 뭐 해서 뭐 첨삭도 받고 했는데, 봤을 때는 그래, 이 정도면 완벽해, 됐어 했는데 또 한 며칠 있다가 또 다시 한번 또 열어보면은 왠지 모르게 또 2%가 부족한 게 자기소개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솔직히 그 자기소개서는 언제 쓰는 게 좋냐라고 봤을 때는 뭐 솔직히 저는 이제 뭐 제 주장으로는 저는 그냥 한 5월 달쯤부터 쓰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많이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특히 이제 그 고3에 올라오면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바로 이제 코앞이 이제 입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2학년 2학기 겨울방학 때부터 엄청나게 그동안 안 했던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막 1월달, 2월달 열심히 공부하고, 그 다음에 또 3월달에 또 그 다시 이제 신학기가 돼가지고, 한 학년 올라와서 이제 3월달 딱 되니까는, 또 3월달부터 서울시 교육청 모의고사를 보고, 그 다음에 또 4월달에 또 경기도교육청 모의고사를 보고, 그 다음에 4월 말쯤에 중간고사를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4개월을 나름대로 평상시에 안 했던 공부를 엄청나게 진짜 전력 질주를 해서 달려왔거든요. 근데 막상 딱 보니까, 뒤돌아보니까, 이상하다. 내가 이렇게 많이 좀 평상시보다는 많이 했다고 생각했는데, 왜 내 성적은 아직까지 이제 그대로지? 이제 어떤 그런 그 생각들을 많이 하다 보면은 결국은 약간 좀 슬럼프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슬럼프를 극복할 수 있는 게 결국은 5월 달쯤에 지금 자기소개서를 조금씩 초안을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를 한번 좀 되돌아보고, 내가 이제 이런 게 부족했구나. 이제 그러면서 이제 뭐 그렇게 해놔야지 조금 자기소개서가 좀 빨리 완결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많은 학생들이 그래도 뭐 6월달 평가원 모의고사도 남아있고, 그 다음에 또 7월달 아니면 6월 말에 기말고사도 남아있으니까 그거 딱 끝나고 아주 편안한 마음에 이제 그때부터 여름방학쯤 됐을 때 자기소개서를 써도 늦지 않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그때 쓰는데요. 실적으로 여름방학 때는 자기소개서를 쓸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솔직히 뭐 그때 가면은 또 뭐 최저학력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뭐 정시라든지 수능 공부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때 가서 뭐 국어나 수학이나 영어나 사탐 가탐도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기소개서만 물고 넘어질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때 가서는 결국은 수능 공부도 못하고 자기소개서는 빨리 완결을 해야 되는데 완결도 못하고, 그러다 보면 어떤 학생들은 거의 그 9월 달에 그 수시 원서 마감, 그러니까 자소서 마감하는 그때까지도 수정하는 학생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 5월 달쯤부터 조금씩 써가면서 한 번 2주에 한 번씩 그냥 한번 또 열어보고 좀 수정하고, 열어보고 좀 수정하고, 그러면 훨씬 더 조금 더 괜찮은 자기소개서가 나오니까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그 뒤집어 엎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뒤집어 엎는다 그래서 그 처음에 썼던 것들을 다 삭제를 하지 마시고요. 내가 몇 월 며칠 날 썼던 거, 그 다음에 또 그거를 좀 다시 한번 복사를 해가지고 뭐 또 몇 월 며칠 날 약간 좀 수정을 했던 거라든지. 왜냐하면 뭐 완벽하게 100% 뜯어 고치는 경우들도 있지만 부분 수정하는 것들도 있거든요. 근데 부분 수정하는 것들도 계속 지워버리면 어떤 경우에는 내가 처음에 썼던 게 그래도 좀 괜찮은 문맥이라든지 내용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걸 마저 다 없애버리면 좀 더 또 다른 것들을 바뀌게 되니까, 그러면 결국은 조금 그 자소서가 거의 이제 끊기지 않고 계속 연속이 될 수밖에 없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소개서는 어떻게 보면은 자기만의 이야기를 좀 솔직하게 보여주고, 어쨌든 이제 나의 이야기니까 세상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또 그거를 보는 사람들도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본인들의 어떤 그런 그 자기소개서를 보고 싶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인데, 잘 쓴 자기소개서가 뭐냐? 어떤 거는 이제 좀 내용을 좀 보면은 뭐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해서 차별화된 거다. 그 다음에 솔직하고 간결하게. 그 다음에 학습 동기와 목표를 구체화되고, 그 다음에 어떤 대학에 아니면 또 지원학과에 충분한 이해를 하고 있느냐. 요게 이제 좀 잘된 자기소개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잘못된 거는 너무 왠지 모르게 좀 그렇잖아요. 자기를 계속 알리려고 하다 보니까 뭐 사자성어라든지 아니면 뭐 미사구어라든지 그걸 자꾸 포장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건 별로 좋지 않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제3자적인 시각에서 작성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특히 이제 뭐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아이는 자기소개서 쓰기는 싫고, 근데 또 엄마 아빠들은 그래도 또 자기소개서는 써야 되고,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자기 그 아이인 양 그냥 그쪽으로 이제 빙의를 해가지고 자기소개서 쓴다 보면, 근데 이게 읽잖아요. 읽다 보면은 왠지 모르게
내가 아닌 제3자의 시각으로 쓴 게 좀 보이는 자기소개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이제 뭐 컨설팅 하다가요. 그 이제 자기소개서를 이제 어머니가 이제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 애가 쓴 거라고 이제 딱 주셨는데, 이상하게 자기가 자기를 제3자의 입장에서 관찰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이제 말씀드렸죠. 이게 솔직히 애가 쓴 게 맞냐 하니까는 그때 가서, 애가 자꾸 이제 쓰기 싫고 못 쓴다 그래가지고 내가 그냥 대신 써줬다고. 예. 근데 이제 그게 보일 줄은 몰랐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학생이 내가 진짜 자기소개서라는 거는 제가 항상 학생들한테나 이제 맨날 얘기하는 게 뭐냐면 뭐 1번을 쓰던 2번을 쓰던 3번을 쓰던 맨 마지막에 결론은 내가 이러이러하니 대학에서 나를 꼭 뽑아달라 뭔가 이제 계속 이제 애원하고 구애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자기소개서인데 뭐 그냥 붙이려면 붙이고 말려면 말고 이제 이렇게 불분명한 이제 그런 자기소개서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근거 없이 너무 이제 자기만 이제 띄우는 경우들, 예, 그런 것들도 없고, 그 다음에 또 솔직히 이제 쓰다 보면은, 뭐, 오타, 그 다음에 뭐, 띄어쓰기, 맞춤법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당연히 여러 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뭐, 띄어쓰기라든지, 맞춤법이라든지, 오타, 이거는 확실하게 고치고 가야죠. 그런 거마저도 고치지 않고 그냥 제출했다는 거는 결국은, 불성실하다.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으니까, 예,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자기소개서는 솔직히 우리가 면접도 마찬가지지만 자기소개서도 가급적이면 두 갈식으로 좀 작성을 하시는 게 좀 좋고요. 그 다음에 또 자기소개서 쓸 때 너무 아까도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를 이제 선언, 나의 장점 중 하나는 남들보다 창의력이 뛰어나다. 이제 뭐 너무 이제 자기를 이제 조금 높여서 그냥 나밖에 없다. 이제 그런 선언을 하는 거는 조금 위험하다는 거죠. 뭐 제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성실하다. 사실 남들도 다 성실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너무 이제 그 자기를 이제 너무 이제 그 선언을 해서 좀 띄우지 말라. 예, 그런 것들이 조금 그 안 좋은 표현법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뭐 그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는 그 학과별로 뭐 인재상이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 요거는 이제 뭐 그 서울시립대가 아니라 좀 다른 학교에서들 나온 건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내가 뭐 화학공학과를 지원하려고 하는 학생은 그 화학공학과에서는 주로 뭐 문제 해결력이라든지 적극성, 끈기, 그래서 이제 기초과학 및 수학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고 공학적 응용에서 요구되는 창의적이고 분석적인 사고력을 겸비한 학생이다라는 그 학과별의 인재상이 있으니까 거기를 만약에 지원한다라고 하면 학생들은 주로 이제 이런 형태에 맞춰서 나 이제 이런 인재상을 갖고 있는 학생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뭐 과학적 사고나 탐구, 성실성, 인내와 배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조금 가지고 내가 이제 뭐 자연상을 즐겨서 나 호기심과 흥미가 많고 어떤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학생입니다. 라거나 아니면 뭐 도전 정신이 있다. 그 다음에 뭐 아무래도 이제 조금 특히 이제 뭐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혼자 모든 것들을 실험하거나 어떤 뭐 연구를 하는 게 아니라 협력을 하다 보니까 뭐 꾸준하게 성실하면서 주위 사람과 협력하고 일하는 것을 좋아한다. 이제 뭐 그런 거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는 것도 상당히 좀 필요할 걸로 보여집니다. 간호학과에서는 좀 요구하는 게 뭐 논리적 사고의 학업 능력과 끈기, 또 사람에 대한 관심, 이타심,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이제 좀 자기소개서에다가 조금 녹여 넣어서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학과에 그 자기소개서를 쓴다면은 상당히 좀 좋은 자기소개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문과 쪽으로 간다라고 하면 국어국문학과를 지원한 학생이라면은 아무래도 우리말과 글에 대한 뭐 애정, 당연히 뭐 우리나라 한글에 대한 애정이 없이 어떻게 그 국어국문과를 가겠어요. 뭐 그런 거 없으면 당연히 그 입학사정관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제3자가 봤을 때 뭐 결국은 이제 그 우리 학교에 대한 학과에 대한 애정이라든지 그게 없어 보이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결국은 그 상이 안 보이기 때문에 뭐 탈락을 한다든지 서류에서 바로 그냥 탈락이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문학과 문화에 대한 관심, 인본주의 이제 이런 학생들을 통해서 이제 그 국어국문과를 좀 지원하는 학생들은 좀 이런 쪽으로 좀 그 자기의 인재상을 좀 맞추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경제학과를 한다 그러면은 뭐 논리력,
분석력, 창의성, 분석 능력, 윤리의식. 예, 아무래도 이제 좀 어떻게 보면 또 이게 또 그 경제라든지 경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돈을 만지는 경우들도 있다 보니까 어떤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윤리의식,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좀 필요하다. 이제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학과는 통합적 사고와 친밀한 분석. 그래서 이제 사회의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통합적 사고를 할 수 있으며 현재의 사회 문제에 대해서 치밀한 분석을 통해서 바람직한 미래를 예견하고 선도하는 뭐 인재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자기소개서에다가 좀 자기를 이제 좀 피력을 한다 그러면 상당히 좀 좋은 반응을, 좋은 호응을 얻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하나씩 조금 살펴보시는 게 제일 중요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우리가 그 자기소개서를 쓰다 보면은 좀 예시가 좀 잘 된 것들을 보면은 반성적인 태도와 자아 성찰에 대한 능력, 내가 부족한 부분은 내가 이렇게 해서 뭐 좀 더 끌어올렸다든지, 그 다음에 문제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는 그 내용, 그 다음에 끈기와 인내, 협력, 창의성, 자기주도성, 더 나아가서는 어떤 뭐 이제 뭐 그런 그 지적 호기심이라든지 직접 탐구 이런 쪽으로 이제 조금 그 내용들이 좀 펼쳐지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상황, 역할, 행동, 결과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 배우고 느낀 점에 대한 것들을 너무 이제 또 그렇다고 또 자신을 뭐 너무 이제 띄우지는 않고 그냥 넌지시 이제 좀 자신을 이제 좀 드러내주는 게 제일 좋은 거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소개서를 쓰다 보면은 내용들을 이제 봤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처럼 그 글은 내가 이제 쓰지만, 그러니까 본인은 내가 어떤 내용을 쓰던 간에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막상 내가 쓴 글을 내가 읽어서 발표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소개서는. 그러니까 내가 쓴 거를 제3자가 받아봐서 그거를 읽어봤을 때 이 학생의 어떤 그 이미지라든지 그 학생의 상이 그려져야 되는 게 좋은 자기소개서인데, 그렇지 못하고 뭐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뭐 어떤 실험을 했어요. 여러 번의 실패 끝에 새로운 도전을 해서 성공을 했다. 그러면 여러 번의 실패를 했으면 어떻게 해서 이제 뭐 성공을 했는지에 대한 좀 내용들도 좀 써줘야, 아니면 또 그거에 대한 어떤 뭐 과정이라든지 에피소드를 좀 써줘야지, 이래서 이제 했구나라는 거 하는 거지. 뭐 두리뭉술하게 그냥 여러 번의 실패 끝에 새롭게 시도를 했다. 이거는 말 그대로 본인만 알지, 이거를 읽는 사람은 뭘 어떻게 해서 성공을 했는데 모른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축제를 했는데 모모에서 뭐 성황리에 뭐 공연을 마쳤다. 어떻게 했는데, 이제 왜, 어떻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보여지지가 않는 거죠. 그리고 뭐 배운전 같은 경우에서도 뭐 무슨 동아리에서 모모의 주제를, 일상의 문제를 뭐 다시 보는 성찰적 삶의 태도를 배웠고 뭐 제 의견을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됐다. 그러니까 너무 좀 약간 좀 두리뭉술하게,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것 내용들이 많아지게 되면요, 말 그대로 그냥 글자 수도 많아지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그 글자 수를 채우지 못하고, 그러면서 이제 또 이거를 막상 또 받아보는 그 입장에서는 뭐 이거 자소서를 쓰는 학생의 이미지가 그려지지가 않기 때문에 과연 이 학생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지? 이제 그런 이제 그 의구심을 갖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서류 평가에서 좋은 그 점수를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조금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좋은 거는 이제 뭐 비교를 하면서 서술을 해나가는 게 제일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뭐 발표처럼 뭐 이전에 발표 때보다 학생들의 집중도와 호응도가 높아졌고, 그 다음에 선생님께서도 뭐 나도 이제 뭐 엑셀을 배워야 되겠다라고 하시면서 뭐 좀 칭찬,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들을 이제 뭐 한다든지 이제 그런 내용들이 좋은데, 또 하나는 뭐냐면요, 이제 여기서 요 정도로 이제 끝나야 되는데요, 또 어떤 경우는 이거를 또 뛰어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쓰다 보면은 뭐 느낌이 막 필이 막 충만한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딱 써야 되는데, 이제 그 우리가 이제 또 자기소개서에서 보면은 뭐 유사도 검사라든지 뭐 그런 게 있거든요. 거기서 봤을 때 이제 제일 많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나도 엑셀을 배워야겠다 이렇게 하면 선생님이 이제 칭찬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끝쳐야 되는데, 역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모든 학생들,
뭐 어떤 뭐 미사구어라든지 속담이라든지 뭐 사자성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섞으면은 결국은 이제 그런 것들이 약간 이제 그 유사도에 그 걸릴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조금 자제해 두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자율문항 이제 보면은 자율문항, 아까 3번이죠. 그래서 이제 그 자율문항 같은 경우는 그 1번, 2번 문항의 어떤 그 임재상의 보충기회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자율문항에서는 아까도 이제 본 것처럼 이제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뭐 학업 계획이나 아니면 뭐 진로 계획, 그다음에 지원 동기나 학업 계획, 그다음에 뭐 지원 동기, 향후 진로, 그다음에 노력 과정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조금 더 해놓고 맨 마지막에 이래서 나를 선발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들을 좀 명확하게 밝혀두시는 게 좋죠. 근데 이제 만약에 3번 항목이 없는 대학들 같은 경우는 솔직히 그 1번이나 2번에 그래서 내가 그 대학이 왜 나를 선발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을 좀 솔직히 좀 적어두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또 보면은 특히 이제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요. 뭐 어떤 뭐 쓰다 보면은 이제 뭐 성장 과정들이 있는데 이 성장 과정이 어떤 뭐 부모님의 역할이라든지 아니면 뭐 우리 뭐 형이 뭐 하버드 다니고 있어요. 이제 그런 내용을 쓰라는 게 아니고요. 그 성장 과정을 통해서 모모로서 그러니까 특히 이제 뭐 경영학과라든지 이제 그런 데를 지원한 학생이라고 해도 여기 이제 그 가로에 보면 충분히 무수히 넣을 수 있는 게 많거든요. 뭐 모모로서 필요한 모모를 키우는 계기나 동기가 되었다. 근데 만약에 내가 뭐 CEO다, 뭐 이제 그거를 하고 싶다 그러면 뭐 CEO로서 필요한 뭐 리더십을 키우는 계기나 동기가 되었다든지 아니면 뭐 조직 관리 능력을 키우는 뭐 계기나 동기가 되었다. 아니면 뭐 공동체 의식을 키우는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뭔가 이제 좀 그런 내용들을 좀 이제 그 어필하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왜냐면 이제 회계사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수치의 분석력도 있어야 되고 또 그다음에 이제 또 돈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을 또 관리를 해야 되다 보니까 뭐 정직성, 윤리감, 책임감 이제 그런 것들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제 조금 연결시켜서 해주는 것도 괜찮은 거죠. 이제 뭐 마케팅이라서 뭐 마케팅에 대해서 뭐 이제 했다는 게 아니라 마케팅을 통해서 어떤 뭐 창의성이라든지 도전 정신을 뭐 배울 수 있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써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업 계획과 이제 진로 계획을 보면은, 뭐 좀 주계획이 이제 전도가 되면 안 된다.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모집단의 학업이 아니라 뭐 또 영어 공부가 뭐 강조된다. 이런 것들은 별로 이제 좀 너무 이제 하나 쪽에 강조되는 거는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뭐 이제 앞으로 뭐 졸업 후에 아니면 대학 가서의 어떤 뭐 학업 계획까지 뭐 이런 거를 막 얘기를 하면은, 어떤 학생들은, 그 대학교의 홈페이지 들어가서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학과에 커리큘럼을 베끼는 학생들이 있어요. 뭐 1학년 때 뭐 배우고, 그러니까 뭐 1학년 때는 뭐 경제학 원론과 뭐 그다음에 뭐 경영학 원론을 배우고 2학년 때는 어떤 뭐 거시 경제와 뭐 미시 경제를 배우고 3학년 이런 걸 쓰라는 얘기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좀 진로 계획을 좀 확실하게 좀 정해서 하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학업 계획이라든지 진로는 나의 어떤 그런 그 고등학교 때에서 했던 그런 학업과 학문 이런 것들에 대한 열정이 대학에 들어가서도 고스란히 좀 옮겨질 수 있겠다.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쓰시는 게 제일 좀 좋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서울대 보면은 이제 자율문항에 그 특히 이제 다른 대학에 비해서 서울대학은 이제 책을 원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서울대학 같은 경우는 책 선정 이유를 쓰라고 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알고 싶은 것들은 그 학생들이 왜 저 책을 읽었느냐. 그러니까 서울대에서 이제 원하는 게 뭐냐면, 이 학생이 왜 저 책을 선정했을까, 공부했을까,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학생들이 거의 전부가 이제 자소서에 책을 내용을 쓰는데, 이 책을 왜 골랐는지를 물어봤을 때, 저는 이 책을 읽은 게 확실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냥 책에 줄거리만 쓰는 거죠. 예, 줄거리는 솔직히 다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거는 결국은 그 질문자와 그 다음에 답변자의 어떤 그런 엇갈린 대답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어필할 수 있는 내용들을 그 얘기를 하는 게 제일 좋은 거란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동문서답하듯이 이제 그 책의 내용만 쓰는 게 아니라 그거를 통해서,
그 왜 읽었고, 그래서 학생이 얼마만큼 중요함을 느꼈고, 그만큼 이제 그걸 통해서 어떤 뭐 전공적인 것가 됐던, 아니면 인성이나 가치관을 기를 수 있었던 그런 내용이 됐던,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서울대 같은 경우는 원래 그 전년도까지만 해도 그 뭐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이라든지 아니면 3년 동안 했을 때 책 3권이었는데, 올해는 이제 2권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권이 좀 줄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간단하게 이제 예시를 보면요. 뭐 학문의 즐거움, 뭐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뭐 이거 그냥 예전에 이제 한번 했던 거라서, 학문의 즐거움을 찾고자 이 책을 읽었습니다. 저자는 공부가 즐거운 이유는 배울수록 생각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이라고 하며 자신이 학문을 하며 깨달은 것을 이 책에 담아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천재를 동경합니다. 이 책을 쓴 작가도 필드상을 수상한 수학자라서 관심이 갔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끈기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수학자들은 몇 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경우도 있고 자신보다 머리가 뛰어난 천재를 접하는 일도 많아서 스트레스가 심하다고 합니다. 그럴 때 저자가 썼던 방법은 나는 바보니까 라고 하며 마음을 비우고 다시 차근차근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담을 내려놓고 끈기 있게 연구한 결과 저자는 최고령 필드상 수상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천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자신이 위에 더 많은 천재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무언가 할 때 진짜 도움을 줄 수 있는 천재성이 아니라 끈기라는 것을 깨닫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뭔가 이제 책을 통해서 배우고 느낀 그런 점을 좀 쓰는 게 제일 중요하고 또 서울대에서도 요구하는 이제 이런 내용들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자기소개서를 이제 쓸 때, 유의사항들이 있는데요. 뭐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본인의 이제 그 내용들을 이제 솔직 담백하게 본인이 써야 되는 거죠. 대피를 한다든지 아니면 남이 옛날에 몇 년 전에 선배가 됐던 누가 썼던 아니면 미리 갔던 이제 언니 오빠의 그 자기소개서를 이제 베껴 쓰는 거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리고 공인 어학 성적이라든지 수학과학, 외국어, 교과에 대한 그 교회 수상 실적에 대해서는 비슷하게 써서도 안 되는 거고 그거를 해서도 안 되는 거니까 그런 걸 좀 쓰면은 안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요거는 자기소개서 쓸 때 그 맨 앞에 뭐든지 다 그 홈페이지 보면은 다 그 내용들이 이제 있으니까 한번 좀 꼼꼼하게 살펴서 뭘 써야 되고 뭘 쓰지 말아야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유사도 이제 그 검색 시스템이라고 해서 그 대기업에서 어떤 그런 공정성을 위해서 이제 그런 어떤 유사도를 이제 검색하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대학 내에서는 3년간 학종 지원자 자소서라든지 그 다음에 대학 간에서는 최근 3년간 학종 운영대학 지원자의 어떤 그런 자소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그런 그 검증 범위를 갖고 이제 시작을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자기소개서를 이제 쓰다 보면 매듭절이 이제 비슷하거나 그다음에 항상 유사하게 썼던 것들이 너무 이제 비슷한 내용들이 많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요거를 이제 그 구분을 하는데 그런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우리 학교에 지원한 학생들의 어떤 그런 것들 봤을 때 이 학생이 쓴 것들은 거의 한 5% 미만이다. 내용들이 별로 이렇게 중복되는 게 없다. 뭔가 좀 자신만의 어떤 그런 내용이다. 라고 했을 때는 A 수준, 이제 아주 괜찮은 수준인 거고요. 그 다음에 5%에서 30% 미만으로 이제 돼 있는 거는 약간 좀 한 옐로우 존이 된다라고 보고, 그 다음에 아예 얘 건지 제 건지 모르는데 30% 이상이 되는 것. 이런 것들은 이제 약간 좀 레드 존이라고 해서 좀 위험한 상태죠. 그랬을 때는 대학에서 무조건 이제 다 탈락을 시키는 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이 학생이 썼는데 쓰다 보니까는 내용이 겹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학생이 꼭 누구를 베끼지 않고 자기 내용을 쓰다 보니까, 왜냐하면 학생들이 그 내용을 쓰는 것들에 대한 소재라든지 이야기는 거의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렇게 C 수준의 레드 존에 걸렸던 옐로우 존에 걸렸던 그래더라도 대학은 우선은 먼저 그 지원자에게 그 소명의 기회와 그 다음에 다각적인 확인 절차를 통해서 좀 피해를 없애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먼저 이제 유사도 검사를 한 다음에 그 최대값이 나온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A 수준이라고 하면은 그냥 쭉 나가서 이제 면접으로 이제 평가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B 수준이라든지 C 수준에 이제 걸린 자소서라고 하면은 먼저 소명 자료를 요청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통해서 표절 여부를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표절 뭐 의심 대상을 심의를 하고 아니면 또 뭐 C 같은 경우는 해당자 전원 뭐 심의를 해서 그래서 이제 이게 괜찮다라고 하면은 면접 평가를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래 놓고 이제 실사도 한번 해보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표절이 진짜 맞냐 안 맞냐 그런 것들을 하는데요. 우리가 봤을 때는 뭐 설마 이렇게 뭐 그 대학교에서 뭐 자기 속에서 뭐 유사도 검사를 해가지고 뭐 얼마나 걸리겠어라고 하지만 실적으로 뭐 이거에 대해서 뭐 크게 많이들 발표는 하지는 않지만 그 자소서에서도 어떤 유사성 검사를 통해 가지고요. 어쨌든 이제 그런 뭐 대필이라든지 아니면 또 딴 거를 뵙겠다든지 아니면 이제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그런 그 최대값의 기준이 많이 나오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좀 자기소개서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나의 생각을 좀 이제 그 솔직 담백하게 쓰는 게 제일 좋죠. 예, 왜냐면 학생들의 그 글 쓰는 수준이라는 게 뻔하거든요. 너무 잘 쓰면 솔직히 뭐 작가지 그게 어떻게 뭐 자기소개서가 되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좀 잘 평가를 해서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자기소개서를 이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어쨌든 자기가 그동안 해왔던 것들을 솔직 담백하고 간결하게 진실되게 써주면 그게 제일 좋은 자기소개서다. 이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대학별 고사라고 이제 뭐 얘기들도 하는데 대학별 고사 보면은 뭐 면접도 있고 논술도 있고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대학별 고사인데요. 그 중에서 이제 면접에 대해서 이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쨌든 이제 그 학생부 종합이라든지 또 뭐 교과도 있죠. 면접이 보는 학교들이 몇몇. 근데 이제 그 학생부 종합 전형 같은 경우는 주로 면접을 많이 보는데 면접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들이 이제 서류를 제출을 하고 아무리 뭐 자소서를 뭐 잘 쓰고 뭐 하고 했다라고 해도 그래도 좀 왠지 좀 뭐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또 이 학생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어서 하는 게 결국은 이제 지원자의 역량을 재확인하는 과정이 면접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면접은 뭐 크게 그 나눴을 때 서류 면접하고 재심문 면접이라는 게 있는데 서류 면접이라고 하는 거는 그 뭐 어떤 뭐 제출했던 뭐 자소서라든지 학생부 요거를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그 확인하는 거죠. 진짜 그렇게 활동을 했는데 그렇게 한 게 맞아요? 아니면 이제 뭐 그렇게 어려운 힘들을 겪고 이렇게 성공을 했다는데 어떤 성취감을 느꼈어요? 이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물어봅니다. 근데 이제 서류 면접 같은 경우는 솔직히 좀 답변 시간이 상당히 조금 짧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면접 보는 시간이 뭐 10분 이내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요 부분에서의 포인트는 조리 있게 좀 뭐 두 가지식으로 먼저 그 결론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어떤 부연 설명을 하는 그런 이제 말하기 연습이 제일 중요하다. 이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재심문 면접은 그 고등학교 교과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종합적인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서류 면접보다는 조금 재심문 면접이 좀 어렵죠. 왜냐하면은 이제 그 입시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어떤 그 내용에 대한 질문지를 주고 그 질문지를 좀 파악을 한 다음에 뭐 10분이든 20분이든 시간을 주면 그걸 좀 파악하고 좀 내용을 좀 정리한 다음에 또 입시를 해가지고 이제 또 그거에 대한 또 시험을 보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다른 거에 비해서 조금 어렵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류 면접은 가장 그 기본적인 뭐 인성이라든지 어떤 뭐 가치관이라든지 이제 그런 내용들을 좀 주로 많이 물어본다라고 하면 재심문 면접은 약간 이제 조금 학업 역량이라든지 조금 이제 종합적인 사고력, 문제 해결 능력을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좀 어렵다. 이제 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요즘에 지금 수시에 대한 면접 경향을 보면은 뭐 학생부와 그 다음에 자소서 등 서류에 대한 진위를 파악하는 뭐 면접과 인성 면접 이런 것들이 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전공 적합성과 학업 역량을 평가하는 재심문 기반의 뭐 좀 그런 구술 면접들이 많이 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전년도부터도 그렇지만은 면접 같은 거 봤을 때 주로 이제 블라인드 면접을
실시를 하죠.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학교 교복도 입고 가지 못하고 뭐 명찰이라든지 어떤 뭐 그다음에 또 그 자기소개서라든지 아니면 생기부 같은 경우에 뭐 학교명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지워져서 그 면접관한테 이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라인드 면접을 하지만 근데 솔직히 또 뭐 블라인드를 한다고 해서 뭐 그 학생이 어느 학교에는 다니는지 몰라도 어떤 그 종류의 학교를 다니는 거는 다 알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는 좀 약간 좀 수정이 좀 필요하다. 이제 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시문 기반 면접과 서류 기반 면접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먼저 이제 요걸 봐야 되는데요. 그 대인 면접은 무엇을 평가하려고 하냐? 우선 먼저 그 인성에서 보면은 도덕성과 사회성을 이제 보려고 하는데요. 뭐 어떤 그 도덕적인 뭐 실천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도덕적인 이제 정의,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어떤 도덕적 가치와 행동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있는지, 그 다음에 좀 그 어떤 도덕적인 어떤 가치에 대해서 이해하고 어떤 그런 사회 정의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제 그거를 알아보려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또 사회성. 과연 이 학생이 이제 뭐 고등학교 때를 넘어서 대학교 올라오고 사회에 나가서도 어떤 타인과 잘 어울리고 어떤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이제 그 어떤 사회에 잘 합류가 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공손하고 예절 바른 그런 자세와 행동을 보이면서 또 편안함을 주고 있는지, 아니면 또 결국은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사회에 적응을 얼마큼 잘했느냐 그거죠. 왜냐면은 또 대학에 들어와서도 고등학교 때는 완전 다르고 또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서도 어떤 그런 그 사회의 적응도에 잘 수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규범이나 규칙을 잘 지킬 수 있는지 그런 거를 이제 물어보려고 하는 것이 이제 인성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자아관에 대해서는 뭐 어떤 그런 관점에 대해서 일관성을 갖고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떤 그런 긍정적으로 갖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그런 그 전개하려고 하는 그 논리적인 범위가 좀 성숙하게 있는지, 그러니까 그만큼 본인의 어떤 자아를 잘 갖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물어보려고 하는 것이 이제 면접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면접에서 이제 어떤 걸 또 평가하냐면은 세계관에 대한 것들도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자신과 다른 관점의 그 사회의 어떤 공통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좀 개방적인 생각을 갖고 있느냐,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사고력 같은 경우는 논리적이냐, 비판적이냐, 창의력이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분석 능력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산출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을 뭐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갖고 있느냐. 그 다음에 또 이해력, 그 다음에 표현력, 얼마만큼 이 학생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할 때, 그 솔직하게 그 표현에 맞게끔 그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도 보려고 하는 게 그 대인 면접에서의 어떤 평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 예절과 말씨, 그 면접에 임하는 자세가 뭐 자신감 있고 침착하고, 그 다음에 또 뭐 말씨가 예의 바르고 단정한지. 뭐 아무래도 이제 그럼 예절 같은 경우도 좀 필요한 거니까요. 그 다음에 또 그런 그 학생이 냈던 그 서류에 대해서 좀 보충적으로 조금 더 확인할 게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 학교에 대해서 인재상, 우리 학교가 추구하는 인재상으로 적합한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보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그걸 통해서 면접을 통해서 이제 평가를 하려고 하는 게 면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면접을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결론적으로 먼저 이제 말하는 연습이 이제 필요하다. 그래서 말할 때는 결국 이제 우리가 아까 자소서도 두 가지식으로 쓰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하는 것도 결국은 결론부터 얘기하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그런 좀 부연 설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내려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 대학별 기출 문제를 좀 적극 활용하는 게 제일 좋죠. 그 다음에 요즘에 보면은 무슨 그 지역의 뭐 교육청이라든지 아니면 뭐 요즘 또 인터넷이 너무 이제 그 발달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떤 또 SNS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활달을 해가지고 뭐 인터넷에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쳐보면은 뭐 무슨 대학교 뭐 무슨 학과
면접, 그러면 이제 또 그거에 또 면접을 갔던 학생이 또 그거에 대한 또 숙이나 이제 그런 것들을 올리는 경우들도 많고, 그 다음에 또 직접적으로 또 그 학원이나 이제 그런 데서도 그 학생들이 이제 면접 갔다 와서 뭐 이런 거 물어봤어요, 저런 거 물어봤어요, 이제 뭐 이런 내용들이 어떤 그런 그 소스와 정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는 게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항상 모든 거를 물어봤을 때는 근거 있는 그 주장을 펼치는 게 좋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근거 있는 주장을 펼친다는 것은 결국은 약간 좀 시사적인 좀 상식도 많이 갖고 있는 게 좀 필요하다. 이제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제출 서류에 대해서 철저히 확인을 한다. 당연히 내가 쓴 자소서라든지 생활기록부에 있는 내용은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가야 되겠죠. 그렇지 않고서는 솔직히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모의 면접을 통해서 실전 연습. 제일 중요한 거는 연습이죠. 그냥 뭐 자기소개서 냈고 그 다음에 뭐 생기부 냈으니까 그냥 뭐 가서 뭐 물어보면 그냥 뭐 아무나 대답하면 되지 뭐 그까이 뭐 어렵겠어 이제 막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생각하지만 막상 또 그 앞에 가면 솔직히 또 이게 사람인지라 떨리고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항상 뭐 친구가 됐던 아니면 부모님이 됐던 학교 선생님이 됐던 많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이제 그런 뭐 면접을 하는 것을 좀 뭔가 이제 좀 실전과 같이 연습을 해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뭐 책상을 놓고 그 다음에 그 어떤 질문지를 뭐 작성을 한다든지 해서 그 앞에 있는 사람이 그 질문지에 대답하면은 그 질문지를 갖고 내가 또 대답하고 그랬을 때 어떤 뭐 그런 뭐 그 행동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런 보는 이제 시야라든지 말하는 습관 뭐 성량 어조 뭐 이런 것들을 뭐 다양하게 좀 연습을 하고 가야 막상 이제 시험장 가서 떨리지 않고 편안하게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독서와 그 교과 공부를 좀 철저히 아무래도 약간 조금 기본적인 것들이 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 면접 시에 바른 태도를 가지도록 훈련을 하는 게 제일 좋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만약에 면접관 그러니까 요즘에는 또 그 우리가 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이 코로나라는 이제 그런 사태 때문에 어떤 대학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동영상으로 그 영상을 이제 찍어가지고 온라인으로 이제 보내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지금 저처럼 이렇게 이제 강의를 하는데 이렇게 뭐 학부모들이라든지 이제 뭐 컨설턴트를 이제 뭐 원하는 이제 그런 학생들이나 이제 아니면 학부모들을 모셔놓고 대면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줌으로 이렇게 뭐 면접을 보는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 또 실전적으로 그 마주보고 그 면접관과 학생과 뭐 1대 다로 보는 면접들도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이제 그 본인이 갖고 있는 그 바른 태도를 유지하는 게 제일 좋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면접관이 제일 원하는 건 뭐냐면요. 먼저 들어와서 학생들이 제일 중요한 거는 인사를 잘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조건 들어가면은 정중하게 인사부터 하고 뭐 앉으라 그러면 앉고 그 다음에 얘기하고 맨 마지막에서도 일어나서 정중하게 인사하고 당당한 걸음으로 이제 나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그 어떤 뭐 그 질문에 대한 내용들에 대한 그 연습도 필요하지만 그 면접을 하기 위한 첫인상을 보여주는 그 뭐 처음 만났을 때 어떤 인사라든지 마지막 끝나고 나갔을 때 어떤 인사나 어떤 그 나가는 이제 그런 행동, 태도 이제 그게 제일 또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도 같이 엮어서 연습을 조금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대학 면접을 볼 때 기억할 게 뭐냐면 질문의 의도와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질문관이 뭐 면접관이 무엇을 물어보는지 이걸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해야지 그 정확한 대답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결론부터 구체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장하게 펼쳐놓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면접 시간이라는 게 상당히 짧아요. 그러니까는 장하게 펼쳐보는 게 아니라 결론부터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내용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제일 좋다. 이제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조금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핵심만 간결하게 그렇다고 뭐 묻는 질문에 네, 아니요로 대답하라는 게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 가장 포인트만 갖고 좀 핵심을
간결하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모든 질문은요, 한 가지만 딱 질문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항상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항상 그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뭐 학생이 그 뭐 학교 생활 중에서 제일 뭐 자신 있던 과목은 뭡니까? 그럼 뭐 예, 저는 뭐 수학이 제일 자신 있었고 뭐 수학을 한다면 뭐 너무나 뭐 좋습니다. 뭐 이렇게 했는데 그걸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제일 자신 없는 과목은 뭡니까? 그럼 또 그런 것들. 그것도 제일 자신 없는 얘기를 이제 했더니 그러면 또 거기서 그럼 이제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그 추가 질문을 좀 많이 좀 의식을 하면서 대비를 해야 된다. 이제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너무 얼핏 아는 것은 모르는 것만 못하기 때문에 괜히 대충 아는 것 같고 얘기하는 거는 좀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좀 많은 이제 준비를 해갖고 가라. 이제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지나치게 좀 수능적인 이제 태도는 좀 버리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그 면접을 할 때, 답변할 때 기억하고 있어야 될 사항이라 얘기고요.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 이제 그 면접을 그동안 보고 왔던 선배들이 충고하는 이제 그 가이드인데요. 뭐 하나씩 보면은 뭐 많이 있겠지만은 뭐 몇 개를 이제 좀 정리를 하면요. 우선은 이제 그 중요한 거는 그 추정을 일관되게 고수를 해서 얘기를 해라. 괜히 이제 얘기했다가 이거 아닌가? 이건가? 이제 괜히 이제 그렇게 변화를 이제 보이지 말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뭐 어디에 뭐 회사에 입사를 하던 대학에 진학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하던 지망학과에 대한 상식이 풍부해야 되죠. 예. 내가 가려고 하는 학과에 어떻게 보면은 솔직히 뭐 그 이상 뭐 어떤 교수님이 있는지도 좀 알아보면 더 좋지만은 그렇지 못하더라도 뭔가 좀 그 풍부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 시사 상식에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대답은 상세하고 명확하게 해라. 그리고 또 구체적인 사례를 근거로 자신의 논리를 펼치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소신과 포부를 당당히 밝혀라. 그 다음에 특히 이제 그 질문을 할 때 약간 좀 잘 못 듣거나 아니면 약간 좀 모르거나 약간 좀 모호한 것들이 있으면은 거기서 그냥 그치지 말고 교수님 뭐 죄송한데 요 부분을 좀 제가 좀 이해를 못했습니다라든지 못 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모르는 질문을 좀 다시 한번 좀 되묻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간결하고 조리 있게, 제일 중요한 거죠. 간결하고 조리 있게 말을 해라. 그 다음에 면접관이 원하는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나의 생각을 또박또박 말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우리가 뭐 면접관을 기분 좋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또 너무 나쁘게 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다만 이제 나의 생각을 좀 또박또박 이제 말해라. 그 다음에 또 그 아무래도 이제 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들도 있고요. 또 순간적으로 뭐 예상치 못했던 질문을 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순간의 순발력이 매우 중요하다. 이제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당황하지 말라. 결국은 당황하면은 아무래도 뭐 어떤 시선 처리라든지 말이라든지 어떤 뭐 그런 그 몸의 어떤 제스처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틀려지기 때문에 당황하지 말라는 것이 또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잘 알지 못하는 질문은 아는 데까지만 성실하게 답해라. 요게 이제 그동안 이제 면접을 봤던 선배들이 충고하는 면접 가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일반 면접의 뭐 예시들을 이제 보면은 뭐 물어보는데 예시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뭐 그 인성이나 가치관을 물어보면은 뭐 자신의 성장과 이런 환경에서 자신의 삶에 미친 영향을 말해보세요. 뭐 아니면 뭐 미래에 닮은 롤 모델이 있나요? 이런 식으로 인성과 가치관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많은 질문들을 하니까 요런 이제 그런 예시 질문들을 하나씩 이제 꼼꼼하게 살펴서 그 다음에 또 쓸 때는 이거를 항상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연습을 할 때 그냥 뭐 이렇게 질문지가 있어서 그냥 나의 생각을 그때 얘기할 때마다 하면은 매번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이제 그런 그 질문지를 받으면은 한번 좀 본인의 생각을 좀 깊이 있게 생각하고 우선은 좀 써보는 거예요. 써본 다음에 이제 그거를 갖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좋은데, 근데 또 한편으로 어떤 학생들은 또 이제 만약에 그 원고를 쓴 거를 써놓고 거기에서 또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그거를 그대로 외워서 쓰려고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시험장 가서 한번 그 말이 꼬이게 되거나 어느 문맥이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럼 벌써 그냥 거기서는 이제 면접이 끝나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그렇게 썼는데 그거는 흐름을 보려고 하는 거고 본인이 얘기하려고 하는 핵심 키워드만 생각해서 그거를 연결해서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또 이제 보면은 내가 이거를 외웠다 얘기하는 거하고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거는 딱 보면은 우선은 그렇잖아요. 우선 그 딱 시선을 처리할 때 보면은 제가 만약에 어떤 것들을 외웠다고 얘기를 하면은 우선은 먼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한번 약간 좀 하늘을 보거나 아니면 약간 좀 눈이 살짝 돌아가면서 꼭 요거를 머릿속에서 끄집어내려고 하는 그런 이제 행동을 좀 취하게 된단 말이죠. 근데 그렇지 않고 키워드만 갖고 하는 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감독관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연습들도 상당히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성이나 가치관에 대해서 물어보는 이제 그런 예시들을 몇 가지 좀 적어봤고요. 그다음에 학업 능력이나 전공 분야에 대해서 이제 좀 뭐 했는데 뭐 내용들을 보면은 뭐 지원학과에 대해서 아는 대로 말해 보시오라든지 뭐 학창 시절 동아리 활동은 무엇이었나, 어떤 배움을 얻었나, 학과와 관련된 자신의 잠재 능력은 무엇인가, 이제 이런 것들을 뭐 많이들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지원 동기나 뭐 목표 의식을 보면은 당연히 뭐 해당 학과에 지원한 동기가 뭐냐 제일 많이 물어보겠죠. 그래서 이제 전공학과의 학업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장래 목표와 뭐 계획을 말해봐라. 그 다음에 또 많이 물어보는 게 그러면 10년 후에 본인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봐라. 솔직히 뭐 내일 당장도 모르는데 뭐 10년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근데 이제 뭐 이런 질문들도 많이들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거의 이제 그 마지막에 많이 물어보는 게 뭐 끝으로 뭐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이제 뭐 그런 것들도 많이 물어보고 본교가 왜 지원제를 뽑아야 하는지 그리고 또 뽑아야 하는 이유를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라고 하고 얘기한 다음에 이제 또 일어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뭐 리더십에 관한 것들, 그러니까 뭐 임원으로 일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아니면 뭐 임원으로 활동하면서 무엇을 배우고 이제 생각했는지, 이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또 리더십에 대한 그 면접의 예시고요. 그 다음에 의사소통이라든지 언어 구사력, 뭐 주위의 친구들은 본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냐, 그 이유는 뭡니까? 뭐지 그런 물어보는 거라든지, 본인을 잘 대변할 수 있는 단어와 이유는 뭐냐, 이제 뭐 이런 것들을 뭐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뭐 그 면접 기준 및 이제 방법을 보면은, 근데 솔직히 뭐 물어보는 면접들은요 거의 다 똑같습니다. 뭐 어느 대학이든 간에 뭐 인성이라든지 성장 가능성, 그 다음에 기초학력 능력, 이런 것들을 거의 주로 그냥 평가 기준에 의해서 하죠. 그러니까 제일 많이 보는 게 뭐 인성이라든지 학업 역량, 인재상, 이제 뭐 이런 것들이니까 모든 대학들이 다 그런 것들을 물어보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조금 이제 그 준비를 하시는 게 필요하죠. 근데 이제 뭐 간혹 이제 뭐 연세대 같은 경우는 뭐 논리적 사고력과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그 일반 면접보다는 어떤 그 재시문 면접들이 이제 많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지원학과에 대한 인재상, 뭐 동기, 전공 적합성. 그러니까 주로 이제 많이 물어보는 것들이 이제 이런 분이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준비를 좀 철저히 하고 모의 면접 연습을 많이 한다 그러면 상당히 좀 그 면접자로 하여금 좋은 반응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냥 그 예시인데요. 그냥 그 면접 평가서 예시를 해가지고 한번 이제 그 남한테 주고 거기다가 이제 한번 써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뭐 이렇게 얘기할 때 너무 이제 뭐 시야가 뭐 흔들린다든지 말이 너무 느리다든지 빠르다든지 이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좀 얘기를 하면 그만큼 좀 내가 고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좋은 거는 뭐 휴대폰으로 한번 좀 찍어보는 거죠. 휴대폰을 찍어보면 본인도 모르는 그런 습관들이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나는 뭐 열심히 이렇게 하고 뭐 해서 이렇게 했지만 본인도 모르게 뭐 약간 좀 다리를 떨고 있다든지 막 손이 막 흔들린다든지 계속 시야를 딴 데로 보고 있다든지 그런 것들이 보이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좀 찍어서 한번 보시는 것도 하나의 면접을 잘 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뭐 요거 뭐 간단한 예시로 뭐 건대 이제 학종 면접에서는요 뭐 1단계 뭐 사전에 그 면접자 서류를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면접 평가는 주로 이제 거의 2인 1조나 뭐 3인 1조에서 그 1대 다로 면접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감독관 2인이나 이제 해서 그 1인당 한 10분 정도 면접을 보는데요.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면접을 봤을 때 시선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왜냐면 이제 그 감독관이 이제 두 분이 앉아 계시잖아요.
그럼 이제 분명히 저쪽 분도 이제 말씀을 하시고 이쪽 분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럴 때는 약간 좀 고개를 좀 돌려서 이 사람이 얘기할 때는 좀 이 사람을 좀 주시하고 저 사람이 얘기할 때는 좀 저 사람을 좀 주시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뭐 면접을 또 실시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뭐 심의를 통해 가지고 이제 면접 평가를 한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면접 방식은 웬만해서는 그냥 일반 면접은 뭐 면접 평가자 2인 또는 3인 그리고 또 지원자는 1명이 앉아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개인당 한 10분 정도 내외로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블라인드 면접을 하기 때문에 이름이라든지 수험번호, 뭐 고교명 블라인드 처리, 뭐 그다음에 나타낼 수 있는 교복 이런 것들은 좀 착용을 금지를 하고 있으니까 예, 그런 것들 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코로나19 때문에 어떤 경우는 방문해서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아니면은 이제 온라인으로 비대면 면접을 보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그 학교마다 약간 좀 차이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해서 예, 좀 뭐 면접 준비도 같이 해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학종의 좀 연장선으로 해서 그 자기소개서하고 면접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조금 잘 준비를 하시면 아무래도 이제 조금 그 대학 합격에 좀 준비가 많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자소서라든지 면접은 은근히 약간 조금 그 손이 가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많이 좀 공부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좀 연습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일 모레 목요일 날은 이제 마지막 8회차니까요. 예, 8회차 마지막으로 이제 어떤 그런 그 컨설팅에 대한 좀 실제적인 사례를 한번 좀 제가 저 혼자 한번 좀 예시를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지원 가능한 대학들의 성적 분포대가 어느 정도 될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아마 그 요번 그 수시에 그 강의는 마칠 것 같습니다. 예, 그동안 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